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7일 목요일 뉴스투데이 경남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확인하시죠. 정부가 백신의 국가표준 제정이나 부품 국산화에 주력해 백신 산업을 미래의 먹거리로 키우기로 했습니다. 경상남도가 민생경제 위기 대응에 중점을 둔 5,500억 원 규모의 올해 첫 추가 경정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3.15 이거 당시 마산고 졸업생 김영준 열사와 학생이었던 김용실 열사를 기리는 추모 동산이 모교 교정에 만들어졌습니다. 반려수도의 절경을 조망할 수 있는 거제 파노라마 케이블카가 착공 4년 만에 개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위기이기도 하지만 백신 산업으로 본다면 좋은 기회이기도 합니다. 이 백신 산업을 미래의 먹거리로 키우기 위해선 국가표준 제정과 부품 국산화 등이 필수인데요. 이에 정부와 대기업들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종승 기자입니다. 경남의 유일한 백신 원부자재 생산업체인 아미코젠입니다. 산업과 제약용 특수효소, 바이오 신소재 등 120여 개 제품을 생산해 국내는 물론 해외 수출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백신 산업은 KS 같은 국가 표준 코드가 없어 관련 기업들은 기술 개발과 제품 생산 표준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국내 기준이 없다 보니까 기술 개발이나 생산하는 데 있어서 매우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 국내 기준이 생긴다고 하면 백신 업체들이 좀 더 용이하게 기술 개발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부와 기업들의 불편 해소에 나섰습니다. 12개 기관과 기업이 백신 산업 국가 표준 제정과 시험, 검사 인정 지원 강화에 협력하는 MOU를 맺은 겁니다. 한국표준협회는 국가 표준 제정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해외 규격 인증비 지원을,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대기업은 중소벤처기업의 시험과 검사 컨설팅을 지원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표준과 기술 기준 또 시험 검사 인증 지원이 우리 백신 산업을 앞으로도 계속 탄탄하게 받치는 디딤돌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또 백신 업체의 소재, 부품 장비의 국산화 확대를 위한 지원도 강화됩니다. 또 백신 분야 소부장 자립화를 위해서 백신 소부장 R&D 예산을 별도로 확보해서 올해부터 11개 핵심 품목 개발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부는 2026년까지 2조 2천억 원을 투입해 우리나라를 백신 5대 강국으로 키울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종성입니다. 경상남도가 민생경제 위기 대응에 중점을 둔 5,500억 원 규모의 올해 첫 추가 경정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또 불경특별지자체 출범과 관련해 의원 정수, 청사 문제와 관련된 형평성 공방도 벌어졌습니다. 신은정 기자입니다. 경상남도의회 제3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제출된 경상남도의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5,529억 원.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을 감안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 등 민생경제 위기 대응에 1,580억 원을 편성해 가장 큰 비중을 뒀습니다. 특히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확진자와 격리자에게 지급되는 생활지원비가 대부분 소진되자 이번 추경에서 834억 원이 추가 편성됐습니다. 도민들의 불안과 불편함이 이어지지 않도록 병상 확충과 관리, 재택치료 시스템 운영, 긴급 이송체계 작동을 꼼꼼히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취약계층의 신속 항원 검사키트 지원에 53억 원, 보건소 대응인력 지원과 생활치료센터 운영에 각각 33억 원과 30억 원을 편성하는 등 보건체계도 강화했습니다. 또 농림해양축산업 분야에 540억 원, 기업을 경남으로 유치하기 위해 지급하는 지방투자 촉진 보조금을 포함한 신성장 동력 산업 육성에 444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이어서 열린 도정질의에선 부울경특별지자체 의원 정수가 9명씩 같은 점은 형평성이 맞지 않으며 출범 시기는 지방선거 뒤로 미뤄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다음 지금 얼마 안 남은 지방선거가 있으니 그때까지 좀 천천히 고려해서 경남의 이익이 침해된다든지 경남의 일방적인 희생을 토대로 메가시티를 할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불경특별지자체를 둘러싼 입장은 여야는 물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견이 있는 만큼 도지사 선거에서도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은정입니다. 오늘부터 봄비가 오다 그치다를 반복하겠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경남 북부 내륙에는 비가 조금 오겠고요. 오후에는 경남 서부 지역부터 비가 시작돼 전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강수량은 경남 남해안 지역이 10에서 40mm, 내륙 지역은 5에서 20mm가량 내리겠습니다. 모레는 또 다른 비구름대의 영향으로 비나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아침 기온은 오르고 낮 기온은 크게 떨어지겠습니다. 20도를 웃돌았던 어제와 달리 오늘은 평년 기온보다도 낮은 기온을 보이겠는데요. 오늘 창원의 아침 기온 10도, 진주 9도 내외를 보이고요. 낮에는 12도에서 13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아침과 낮 기온 차이가 크지 않겠습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 흐리다가 비가 내리겠습니다. 거제와 통영 등에는 강풍 예비특보가 발표돼서 오늘 밤부터 바람이 강하게 불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함안 9도, 양산 10도에서 시작하고요. 낮에는 밀양과 양산 12도, 의령은 1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부 지역 보시면 거창 7도, 사천 10도 내외의 아침 기온을 보입니다. 낮에는 사천 14도, 합천은 1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대 3m 안팎으로 높게 일겠고요. 대부분 해상에는 풍랑 예비특보가 발표됐습니다. 비는 모레까지 내리다 그치다를 반복하겠습니다. 비가 오면서 기온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3.15 마산 용마고 학생이었던 김주열 열사의 희생으로 많이 알려져 있지만 당시 희생자 중에는 마산고 졸업생인 김영준 열사, 학생 김용실 열사도 있었습니다. 앞서 3.15 62주년을 맞아 이들을 기리는 추모 동산이 모교 교정에 만들어졌습니다. 이재경 기자입니다. 흰 천막이 걷히자 추모비와 두 개 흉상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주인공은 김영준, 김용실 열사. 이들은 1960년 3월 15일 자유당 정권의 부정선거에 반발해 거리로 나섰다 경찰이 쏜 총에 맞아 숨을 거뒀습니다. 당시 김영준 열사는 마산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20살, 김용실 열사는 마산고등학교 1학년으로 18살 청년이었습니다. 특히 김용실 열사는 선거 당일 자신의 할머니 투표권을 누군가가 사전에 행사했다는 것에 분노해 의거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항상 어릴 때에도 뭔가 리더십이 강해가지고 다음에는 뭔가 크게 될 인물로 느꼈어요. 이들은 김주열 열사에 가려져 비교적 크게 부각되지 못했습니다. 모교 후배들을 중심으로 이들을 재조명하기 위한 책자 발간 작업이 지난해부터 진행돼 5월쯤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김주일 열사님처럼 그렇게 조명을 받았으면 좋겠다. 후배들이 3.15 이거에 진실된, 묻혀진 진실된 역사를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으로 책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두 열사를 잘 몰랐던 후배들도 이젠 학교 정문을 들어설 때마다 그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시발점이 된 3.15 1차 의거를 저희 선배님들이 주도하였다는 사실을 등교할 때마다 보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좋은 감정을 가지고 또 열심히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62년 전 민주화를 위해 희생한 김영준, 김용실 두 열사의 정신은 이제 마지막 학창 시절을 보낸 이곳 마산고등학교에 영원히 남게 됐습니다.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 지난 2018년 착공 이후 4년 만에 거제 케이블카가 오는 19일 개장합니다. 케이블카 상부에서 바라보는 한려수도의 전경은 전국 어느 케이블카와 비교해도 압권인데요. 서유식 기자가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거제도의 명산 오자산을 따라 케이블카가 오르내립니다. 케이블카를 타고 3분 남짓, 해발 300여 미터에 다다르자 남쪽 바다의 올말조망한 섬들이 그림같이 펼쳐집니다. 남쪽 해금강과 매물도, 북쪽으로는 고현시가지, 동쪽으로는 대마도, 서쪽으로는 통영까지 볼 수 있습니다. 나도해가 가슴이 확 튀면서 양쪽의 파노라마 정말로 이름 그대로 공모하며 바다 너무 좋습니다.
바닥은 투명한 강화 유리로 만들어 하늘을 나르는 듯 짜릿함도 선사합니다. 한려 수도의 비경이 360도로 펼쳐지는 거제 파노라마 케이블카가 시범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한려해상 국립공원의 다도해 절경과 멀리 대마도까지 경계 없이 펼쳐지는 파노라마 뷰를 360도로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동구면 학동국에서 노자산 전망대까지 1.5km 구간을 운행합니다. 파노라마 케이블카는 선실 45대를 운행해 1시간에 최대 2,000명까지 수용합니다. 2018년 착공 이후 오는 19일 정식 개장까지 4년이 걸렸습니다. 공사 과정에서 고로쇠 나무 등 2,000여 그루가 잘려나가 복구가 진행됐고 사업자 빙의까지 되면서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통영, 사천, 밀양에 이어서 경남에서 네 번째로 개통하는 거제 케이블카가 남해안 케이블카의 경쟁과 코로나 위기를 뚫고 거제 관광객 1,000만 시대를 열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선식입니다. 투데이 경남 보시죠. 창녕 남지 향친회에 함께하는 사랑 나눔 헌혈이 오늘 오전 남지읍 행정복지센터 앞에서 열립니다. 지방소멸 대응기금 용역 추진 상황 보고회가 오늘 오전 고성군청 중회의실에서 진행됩니다. 청동기 문화박물관 교육체험관 준공식이 오늘 오전 진주 청동기 문화박물관에서 펼쳐집니다. 산악관광 콘텐츠 개발 용역 착수 보고회가 오늘 오후 밀양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립니다. 대통령 선거 뒤 지방선거 출마 선언이 본격적으로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경남도 의원들의 사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7일 국민의힘 정동영 의원에 이어 같은 당인 한옥문 의원이 각각 통영시장과 양산시장 도전을 위해 도의원직을 사퇴했으며 박정열 의원은 사천시장 출마를 위해 다음 주 사직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밖에도 여야에서 10여 명이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어 사흘간 예정된 도정 질문이 이틀로 축소되는 등 도의회 일정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가 국산 헬기의 국가기관 납품 확대를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카이는 어제 국산 헬기 활용 확대를 위한 협의체 회의에서 국가운영 헬기의 절반 이상을 국산 헬기로 납품하는 것이 목표라며 산업통상자원부에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산자부 장관은 공공헬기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만큼 국산 헬기의 규모의 경제 달성을 통해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40회 경상남도 연극제가 어제 저녁 개막해 13일 동안 함안문화예술회관과 함안문화원에서 열립니다. 연극가치, 일상가치라는 주제로 도내 10개, 지부 13개 극단이 참가하는 이번 연극제에는 함안 가야 백인 패밀리 합창단과 배우 천영훈의 연극 인생 10, 연극 40년 모노드라마 공연을 시작으로 매일 한 편의 공연과 다채로운 부대 행사가 마련될 예정입니다. 산청군이 2023 산청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사업 아이디어를 공모합니다. 이번 공모는 산청엑스포 주제인 미래의 약속, 세계 속의 전통의학에 부합하고 엑스포 기간에 실현 가능한 사업이면 참여할 수 있고 2차례 심사를 거쳐 채택된 아이디어를 시상할 예정입니다. 남해군이 올해 동계 시즌 동안 축구와 야구, 검도 등 5개 종목에서 133개 팀 3만 3천여 명을 유치해 겨울 훈련지로 인기를 끌었습니다. 겨울 훈련 방문객 수는 재작년 4만 명에서 지난해에는 2만 2천 명으로 줄었다가 올해 다시 회복됐으며 경제 파급 효과는 25억 원으로 분석됐습니다. 지난 14일부터 산청군에 도시가스가 공급되기 시작했습니다. 경상남도는 산청읍 옥산리 등 50여 가구와 금서 농공단지를 중심으로 공급을 시작해 2023년까지 2,400가구에 도시가스 배관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한편 도내에서 유일하게 도시가스 공급이 되지 않고 있는 남해군은 지난해 4월 군단이 LPG 배관망 사업을 완료해
도시가스 수준의 저렴한 비용으로 가스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경남 동부 보훈지청은 이달의 보훈시설로 3.15 일거 때 희생된 김주열 열사의 동상을 선정했습니다. 창원시 마산하포구 중앙부두에 있는 김주열 열사 동상은 2018년 마산지방해양수산청의 승인을 얻어 경사남도 기념물로 지정된 뒤 지난해 5m 높이 규모로 설치됐습니다. 창원해양경찰서가 내일부터 사흘 동안 동력수상 레저기구 조종면허 PC 시험장 운영을 중단하고 오는 23일부터는 신청사에서 시험을 시행합니다. 창원해경신청사는 민원인들이 접근하기 편리한 마산 어시장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시험을 치르는 민원인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넓은 주차장을 갖추고 있습니다.